미국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한 번만 둘러봐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다. 보통 매물 리스트의 가장 뒤쪽에 밀려 있고 먼지가 쌓인 채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인다. 가격은 이미 여러 번 내려갔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특히 50세 미만의 구매자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와 연결되는 이미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딜러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비교적 최신 모델의 리스 반납 SUV를 강조하면서 추가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안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들의 수익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진룸에서 24년을 보내온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은 전시장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대의 프리미엄 SUV는 단순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된 모델들이다. 지난 봄에는 직접 장모님께 이 중 한 대를 선택해드렸고 지금도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내 정비소에는 이미 주행거리 28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긴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오일 교체만으로 다시 도로로 나간다. 불필요한 수리 없이 말이다. 이 차량들은 하나같이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흔히 떠올리는 노년층 전용 차량 같은 느낌이 없다. 오히려 세련되고 균형 잡힌 설계로 누가 타더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승하차는 편하고 시야는 넓어 운전할 때 긴장이 덜하다. 오랜 시간 운전해도 피로가 적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큰 비용 때문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리스트에서 세 번째 차량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나다. 하지만 첫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망설임 없이 바로 가족에게 넘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라면 아버지께 당장 열쇠를 건네드려도 전혀 걱정되지 않을 정도다. 이제 왜 이 차량이 가장 위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세 번째 자리는 에큐러 RDX다. 이 모델은 특히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 있어 가장 저평가된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중 하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에큐러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마케팅이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다. 차는 탄탄하게 잘 만들면서도 정작 알리는 방식은 마치 스스로를 변명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 차량은 브랜드 이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숨겨진 기회가 된다. 작년 가을, 한 여성 고객이 딸과 함께 내 정비소를 찾았다. 나이는 71살이었고 무릎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기존에 타던 수버루 포리스터는 승하차 할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였다. 딸은 한더 CR-V를 강하게 추천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엄마한테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산을 물어보니 약 1,400만 원 정도. 나는 시간을 1시간만 달라고 했다. 바로 몇 가지 매물을 찾아보고 도매 쪽 인맥에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결국 주행거리 약 10만 킬로미터 수준의 RDX를 약 1,350만 원에 확보했다. 사륜 구동, 가죽 시트, 열선 시트까지 빠짐없이 갖춘 구성이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반년 뒤, 그녀는 오일 교체를 위해 다시 찾아왔다. 들어오자마자 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무릎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직접 확인된 결과다. 이제 왜 이 세대의 RDX가 특별한지 짚어보자. 사실 이 부분은 브랜드가 더 크게 강조했어야 했다. 이 차량에는 J 시리즈 엔진이 들어간다. 3.5리터 자연흡기 V형 6기통, 그리고 포트 분사 방식. 이 조합 하나하나가 핵심이다. 자연흡기라는 건 터보가 없다는 뜻이다. 즉, 약 14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터보 관련 리스크가 없다.
포트 분사는 밸브에 카본이 쌓이는 문제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이 엔진은 한더 파일럿과 한더 오디세이에도 들어가는 계열이다. 이 두 모델은 제대로 관리하면 40만 킬로미터 이상도 충분히 버티는 것으로 유명하다. 변속기는 6단 자동이다.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CVT도 아니고 복잡한 듀얼 클러치도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다듬어진 구조다. 내가 지금까지 본 고장 사례는 단 2번뿐이었다. 그것도 약 30만 킬로미터 가까이 달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일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건 차량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왜 이 차가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 완벽한 선택일까? 시트 높이는 지면에서 약 58cm 수준이다. 딱 적절한 위치다. SUV처럼 올라타야 할 필요도 없고 세단처럼 몸을 낮출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면 된다. 문은 약 80도 가까이 열린다. 허리나 관절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를 만든다. 유리 면적도 넓어서 사방 시야가 편안하다. 요즘 SUV처럼 디자인 때문에 창문 라인을 높여 시야를 희생한 구조가 아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RDX는 주행거리 약 13만 킬로미터 이하 기준으로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상태와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에 BMW X3를 보자. 가격은 대략 17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구매 이후다. 처음 2년 동안만 해도 추가로 약 25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연간 유지비도 차이가 크다. RDX는 평균 약 45만 원 수준이다. 반면 X3는 약 90만 원 정도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차이다. 만약 이 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트렁크 전동 장치다. 초기형에서는 모터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수리 비용은 약 35만 원 정도라 협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회전 시 엔진 상태다. 소리는 부드럽고 일정해야 한다. 예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잡음이 있다면 과거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량은 피하는 게 낫다. 세 번째는 사륜 구동 모델이라면 후륜 디퍼렌셜 오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약 5만 킬로미터마다 교체가 필요하지만 많은 차주들이 이를 놓친다. 만약 색이 커피처럼 짙다면 구매 후 바로 약 15만 원 정도의 정비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이 RDX는 확실히 숨겨진 보석이다. 하지만 다음에 등장할 모델은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경매장에서 정비사들이 직접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바로 그 타입의 차량이다. 두 번째 자리는 렉서스 GX460다. 내 경험상 이 차는 미국 시장에 등장했던 프리미엄 SUV 중에서도 과하게 잘 만들어진 수준에 가까운 모델이다. 그런데도 이상할 만큼 대중적인 관심은 낮다. 렉서스를 깊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가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나는 이 평가를 내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도 바꿀 생각이 없다. 몇 년 전 60대를 넘긴 한 고객이 내 정비소를 찾았다. 전직 엔지니어였고 질문 하나에 반드시 세 가지는 더 확인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머세이디즈 벤즈 GL450을 타고 있었고 마쿠륜 에어 서스펜션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비용이 약 380만 원 수준이었다. 수리를 해야 할지 차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금 바로 정리하라 고 말했다. 그는 내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이라면 뭘 타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GX460을 추천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트랙터를 권유받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미 GX460을 약 2200만 원에 주행거리 약 14만 6천 킬로미터 상태로 구입한 뒤였다. 현재 그 차량은 주행거리 27만 킬로미터를 넘겼다. 그동안 교체한 건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어, 그리고 약 24만 킬로미터 부근에서 한 번 교체한 허브 베어링이 전부였다. 매년 1월이 되면 그는 메시지를 보내온다. 이전에 타던 메르세데스와 비교해 얼마나 비용을 아꼈는지 말이다. 작년 기준으로 절약한 금액은 약 7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제 이 차량이 왜 엔지니어링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보자. 보닛 아래에는 4.6리터 자연흡기 V형 8기통 UR 계열 엔진이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잡함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함이다. 터보는 없다. 불필요한 전자장치도 최소화되어 있다. 대신 포트 분사와 직분사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카본 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 벨트처럼 주기적인 교체 부담도 없다. 이건 단순한 내구성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다.
이 엔진은 전 세계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구만으로도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철학이다. 변속기는 6단 자동이다. 토요타가 15년 넘게 거의 그대로 유지해온 구조다.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상시 구동 방식에 토센 디퍼렌셜이 적용되어 있다. 운전자는 아무 설정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주행하면 된다. 노면 상태나 날씨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순함이 곧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이제 고령 운전자 관점에서 보자. 시트 포지션은 이전에 소개한 차량보다 높지만 모든 GX에는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도어 개구부도 넓어서 허리나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탑승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낮은 차보다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한다. 시트는 열선과 통풍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고 전동 조절은 열방향으로 가능하다. 스티어링 휠도 약 10cm 가까이 앞뒤로 조절되기 때문에 체형에 관계없이 최적의 자세를 만들 수 있다. 유지비 이야기도 중요하다. 공식 통계만 보면 수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딜러 기준 비용이 포함된 결과다. 실제로 독립정비소를 이용하면 연간 유지비는 약 35만 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평균적인 프리미엄 SUV 대비 고장 발생 확률도 거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2014년식부터 2016년식 주행거리 16만 킬로미터 이하 기준으로 약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비교 대상으로 머세이디즈 벤츠 GLE를 보면 구매 가격은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40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BMW X5 역시 초기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유지 비용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구매 전 체크해야 할 부분도 짚고 가자. 첫 번째는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다.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약 20만 킬로미터 근처에서 공기 누설이 생길 수 있다. 교체 비용은 약 35만 원 정도다. 두 번째는 측면으로 열리는 트렁크 도어다. 힌지 마모로 인해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약 50만 원 수준이다. 세 번째는 차량 하부 상태다. 이 모델은 오프로드 주행에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 설계는 이를 충분히 버티지만 하체 부품의 마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차량이 잘 맞는 사람은 분명하다. 10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보유를 계획하는 사람, 트레일러나 보트 같은 것을 견인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사람이다. 반대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연비는 약 100km당 14리터 수준이다. 주행거리가 많다면 연료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체 길이는 약 4m 90cm로 꽤 큰 편이다. 주차 환경이 제한적이라면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해도 이 차는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내가 지난 24년 동안 가장 많은 은퇴 고객들에게 추천했던 바로 그 최상위 모델이다. 첫 번째 자리는 렉서스 RX 350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이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라. 이런 차량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까지 하나씩 짚어주고 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간다. 내 경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만들어진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문제없이 탈 수 있고 가장 잘 설계된 모델이 바로 이 차다. 특히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기준점이라고 봐도 된다. 이 모델은 3세대 RX 350이다. 한 대만 사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때까지 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차다. 내 고객 중 한 분은 현재 78살이다. 이분은 2016년에 주행거리 약 6만 킬로미터 상태의 RX 350을 구매했다. 지금은 22만 킬로미터를 넘겼다. 약 9년 동안 들어간 유지비는 총 약 170만 원 정도다. 브레이크, 배터리 2번, 그리고 윈도우 모터 수리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연간으로 나누면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SUV는 사실상 없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 이 차에는 EGR 계열 엔진이 들어간다. 3.5리터 자연흡기 V형 6기통, 포트 분사 방식, 그리고 타이밍 체인 구조다. 이 조합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검증된 V6 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토요타는 이 엔진을 토요타 캠리, 토요타 에벌란, 토요타 하일랜더,
토요타 시에너 같은 모델에 폭넓게 사용해왔다. 또한 렉서스의 렉서스 ES와 RX에도 적용됐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에 탑재된 엔진이며 큰 문제 없이 48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는 사례도 흔하다. 실제로 나는 45만 킬로미터를 넘긴 엔진 2개를 직접 분해한 적이 있다. 그 상태에서도 실린더 마모는 제조사 기준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변속기는 6단 자동 U662다. 온라인에서는 60만 킬로미터 이상 큰 수리 없이 주행한 사례도 확인된다. 물론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구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왜 이 차가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 가장 잘 맞을까? 시트 높이는 약 53cm 수준이다. 올라탈 필요도 없고 몸을 낮출 필요도 없다. 그냥 의자에 앉듯 자연스럽게 탑승하면 된다. 도어는 넓게 열리고 문턱은 낮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다. 스티어링은 앞뒤와 위아래로 모두 조절 가능하고 사이드 미러도 크며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다. 디자인보다 실제 시야 확보를 우선한 결과다.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서스펜션이다.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세팅되어 있어 다른 차량에서는 충격으로 느껴지는 노면도 부드럽게 흡수한다.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다. 실내 정숙성도 상당하다. 시속 약 110km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통화가 가능할 정도다. 가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모델, 주행거리 약 14만 킬로미터 이하 기준으로 현재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비슷한 가격대의 아우디 Q5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하다. Q5는 약 16만 킬로미터 부근에서 타이밍 시스템 관련 큰 정비가 필요할 수 있고 비용은 약 2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 반면 RX는 대부분 소모품 교체와 정기 점검 수준에서 끝난다. 연간 유지비는 평균 약 50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큰 수리가 발생할 확률은 약 9%로 동급 평균인 약 20%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즉, 큰 비용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첫 번째는 계기판 상태다. 초기 생산 모델 중 더운 지역에서 사용된 차량은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보증으로 교체됐지만 확인은 필수다. 두 번째는 전동식 스티어링 모터 소리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특유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수리 비용은 약 60만 원 정도이며 협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렁크 도어 쇼크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져서 문이 내려올 수 있다. 다행히 비용도 낮고 직접 교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령대가 높은 한 명의 차주가 관리한 차량을 찾는 것이다. 운전석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 마모 상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마모가 거의 없다면 좋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차는 누구에게 맞을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나이가 있는 운전자에게 잘 맞는다. 지금 한 대를 구매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큰 걱정 없이 타고 싶다면 이 차가 그 해답이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승하차 편의성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키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넓은 조절 범위 덕분에 각각에게 완벽한 운전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선택이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만약 3열 시트가 꼭 필요하다면 토요타 하일랜더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같은 계열의 검증된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가족 단위 활용성은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약 1.5톤 이상의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한다면 렉서스 GX460 쪽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다. 구조 자체가 그런 용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감당해낸다. 반대로 운전에서 스포티한 감각이나 민첩한 핸들링을 기대하고 있다면 렉서스 RX350는 방향이 다르다. 이 차는 속도감이나 날카로운 반응이 아니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다. 노면을 부드럽게 넘기며 마치 잘 설계된 안락한 의자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나이가 있는 운전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감각이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보자. 에큐러 RDX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선택이다. 렉서스 GX460는 내구성과 구조적인 완성도에서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모델이다. 그리고 렉서스 RX350는 편안함, 신뢰성, 유지비까지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진 기준점 같은 존재다. 이 세 모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프리미엄의 부담스러운 유지비 없이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은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차들보다도 훨씬 오래 버틴다는 점이다. 독일 브랜드의 리스 반납 차량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조건에 흔들릴 필요 없다. 새 차를 위해 매달 큰 금액을 지출하는 구조에 스스로를 묶을 필요도 없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해라.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하다. 구매 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정비소에서 정밀 점검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그냥 타면 된다. 몇 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없이. 이 영상이 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도 해라. 앞으로도 딜러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차량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다. 차를 잘 관리하면 그 차도 결국 너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